네, 이번 주제는 이제 여러 가지 색소 질환 중에서 우리 이제 요새 관심도가 늘어남에 따라 자녀들이라든지 혹은 성인이 돼서도 이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반 증상 등을 가지고 이제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몇 년 전보다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을 이제 진료실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다양한 난치성, 선천성 모반, 그리고 뭐 색소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제가 모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반이란 정확히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종류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처럼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색소성 질환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내가 유전적으로 해당 부위에 해당 병변이 발생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나타나는 색소성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흔히 접하는 밀크커피 반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오타 모반, 이토 모반, 또 흑자증을 포함하는 다양한 증후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반들이 사실은 우리의 피부과잖아요.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혹시 생김새로 좀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흔한 모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밀크커피 반점의 경우는 0.5cm에서부터 20cm까지 굉장히 다양한 크기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균일한 갈색의 반점으로 나타난다는 점, 네. 평평하다는 점,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있거나 출생 초기부터 나타난다는 점이 있고, 이게 일반인들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하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밀크커피 반점이 있었고, 두 번째 오타 모반 같은 경우는 얼굴의 한쪽 부위, 이마나 관자나 광대 부위에 짙은 푸른색이나 회갈색의 반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출생 시부터 나타나는 게 또 특징입니다. 또 이 질환은 특징적으로 60%에서 환자에서 공막을 침범해서 눈 흰자에도 푸른색 반점이 보이는 게 또 특징입니다. 네. 세 번째로 이터 모반 같은 경우는 오타 모반의 일종의 변이인데, 이러한 푸른색이나 회갈색의 반점이 어깨나 등 그리고 팔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자증도 굉장히 흔한데, 흑자증 같은 경우는 약 0.5cm 정도의 균일한 갈색의 경계가 명확한 반점이 얼굴이나 심하면 몸 전체, 점막까지도 침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흑자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병변들이 굉장히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몰려있는 그런 형태로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제가 진료실에서 볼 수 있는 모반들 중에는 우리가 베커 모반이라고 부르는 이제 어깨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사춘기 때부터 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반도 있고요. 이게 그런 이제 베커 모반 같은 경우는 갈색에 혹은 피부 두께도 변할 수가 있고, 가장 특징적인 것이 다모증이라고 해서 이제 안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증상도 동반이 돼서 어떤 분들은 모반도 고민인데 나 털이 갑자기 어깨에 너무 많아져서 고민이에요. 여학생인데 털이 많아서 이게 너무 고민이에요 라고 진료를 보러 오셔서 치료받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병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다양한 모반들이 있는데, 이런 모반들은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각각의 진단이 다르단 말이죠. 확실히 이렇게 진단을 좀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선천성 모반 같은 경우는 치료 계획이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점이라든지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색소성 질환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구별해서 치료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어떻게 달라지죠? 선천성 색소성 질환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해당 부위에 해당 병변이 생기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부 손상을 주는 그러한 강한 레이저를 받게 되면은 피부 손상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서 선천성 색소 질환이 더 심하게 악화돼서 재발한다는 점이 있고, 피부 손상 그 자체 때문에 색소 침착이 동반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피부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색소성 질환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레이저의 강도로 꾸준히 치료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강도로 그러면 치료를 대략 뭐 질환별로 뭐 얼마나 치료를 받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기간이라든지 횟수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선천성 색소 질환마다 다르기도 하고, 사실은 환자마다 다르기도 하고, 환자의 나이마다 또 다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어리면 어릴수록 그 색소성 질환이 자리를 덜 잡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효과의 반응이 더 빠르고, 이에 대한 논문은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0번 이상, 많은 경우는 50번 이상까지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추후에는 재발이 방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어린 나이 때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들었을 때는 과연 이 어린 이제 환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혹은 그러면은 그러한 치료들은 대략 뭐 언제부터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선천성 색소 질환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니까 이 어머니나 아버지, 즉 부모님들이 치료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아기가 아플 수 있는데 이거를 치료를 하는 게 맞냐, 또는 아기가 어느 정도로 아파하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부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색소가 좋아질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강도의 레이저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간 따끔한 정도의 통증만 생기지 이것이 아기의 정신건강에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아기의 불안이나 우울을 생기게 할 정도로 아주 과도한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저도 주로 이제 이런 치료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강도로 조절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하기 전에 부모님께 이제 여쭤보고 뭐 괜찮다고 하시면 이게 정말로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어떤 신체에 뭐 좀 괜찮은 부위에 이렇게 한번 잠깐 좀 이제 체험하게 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 우리 하나가 이 정도 이제 느낌을 받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사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의사 가운만 봐도 울고 진료실 분위기만 네. 봐도 울거든요. 네. 레이저 윙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울고, 네네. 예,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막 쌩긋쌩긋 울고 놀고 있다가 선생님 들어왔다 그러면 그 순간 얼굴 딱 보는 순간 왕 하고 울어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 뭐 저희도 이제 그에 맞게 옆에서 이제 치료 보조 인력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금 잘 도와주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하신 긴 기간의 치료 기간 동안에도 잘 끝까지 마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치료들을 사실 이제 계획하고 이제 진료해드리고 치료를 하고 이제 하는 과정 중에 안타까운 경우도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비단 이거는 이제 모반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미나 이제 흑자와 이제 잡티라고 부르는 이런 색소 질환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저희 진료를 보러 오셨는데 이미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떤 진단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상담부터 하는 게 아니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단 상담부터 받고 치료를 쭉 받았다. 근데 끝내 빠지지 않은 병변들도 있고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들은 것도 없고 이렇다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어떤 색소 질환이나 모반이든 이런 거 앞서서 의료진의 어떤 전문적인 진단을 꼭 받고 치료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느끼는 편입니다. 원장님도 혹시 이제 진료실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지? 색소 질환을 다른 치료 방법, 아까 설명드린 피부 손상을 주는 치료 방법으로 이미 치료를 받아서 색소 침착이 동반되어 있거나 선천성 색소 질환이 악화되어서 이게 막 여러 개가 막 뒤범벅돼 가지고 이게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 병변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부작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섞여 있는 경우는 굉장히 치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모반이나 이런 색소 질환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진료를 볼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병원에서 초기에 진단과 계획을 받으시고 치료에 비용을 큰 돈을 들이시고 일단 냅다 치료하시는 것보다 진단만 받으시는 것도 그렇게 이제 부담은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꼭 진단 먼저 계획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치료에 대한 뭐 성과나 예측할 수 있는 치료 결과 이런 것도 설명을 좀 들으시고 치료 계획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